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리플의 소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국내와 그리고 해외 각각 다른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내 리플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해외에서는 이 SEC와의 소송이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결과가 나올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당 공시 내용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것을 더불어서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미증시가 엔비디아의 열풍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무려 이틀 만에 10%에 가까운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만 5%인데요. 이전에도 자,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은 몇 일 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이 거진 80조짜리입니다. 80조짜리가 무슨 개별 종목처럼 우리가 코인으로 표현하면 알트코인처럼 이렇게 엄청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유가 바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번에 챗 GPT라고 해서 열풍이 불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자, 따라서 엔비디아의 열풍은 결국에는 TSMC, 반도체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인공지능 수혜주로 동반 상승을 하면서 모든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페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PU,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카드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는 이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열풍을 치솟고 있습니다. 따라서 챗 GPT에는 무조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장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열풍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엔비디아까지 그래픽 카드가 대란이 났었죠. 한때 비트코인이 막 8천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래픽 카드로 인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상승붐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컴퓨터 살 때도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기본 200만원에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서. 그런데 지금 그 수요가 다시 열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챗 GPT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이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도 좋다 하고 있지만 너무 거품이 끼워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직접 말을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률은 최근에 61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61배 이상 상승. 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고평가 상태이다. 지금의 챗 GPT의 열풍 또한 뭐예요? 가상자산 시장처럼 버블 현상, 즉 소형 알트코인들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앱토스 같은 거 있죠. 한때 막 400% 이상 상승했을 때 더 날아갈 거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앱토스의 시장가 매수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버블이다, 거품이다,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주가도 61배 이상 상승하면서 고평가 상태고, 이것을 제가 왜 말을 하냐면요, 미증시가 박살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엔비디아도 지금 거품이 껴져 있는데 TSMC마저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한 기업이 아니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한 게 아니라 TSMC는 반도체 시장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의 필적한 성장 잠재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로 미증시를 끌어올리는, 지수를 견인해주는 우량주이긴 한데, 지금 이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엔 뭐다? 이 거품이 꺼지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유럽 증시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의 부정적 그리고 경기 침체 위기에 하락 마감을 했고, 자, 특히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미증시만 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코인 할 때 나스닥만 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스닥만 보는 게 아니라 유럽 증시, 유럽에 대한 지수도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이 부정적인 평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유럽뿐만 아니라 독일까지도 경기 침체 진입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영국 중앙은행은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금리를 인상한다. 영국이 금리 인상하면 유럽도 인상을 할 거고, 결국엔 미국도 나중에는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국제신용평가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고 편입을 했습니다. 즉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독일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 1분기 국내 GDP 생산, 이거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증시 스케줄을 볼 수 있는 공시 사이트에 보면 다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유럽을 비롯해서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영국의 이 잉글랜드 은행조차 금리 인상을 시도하려는 스탠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스탠스가 아니라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유럽에 대한 금리 인상, 이 위기와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현상,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파산 사태, 심지어 날짜가 지금 6월 1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금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상시킬 수도 있다 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조화 현상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즉 공포감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선 하나만 긋자면은, 저 원래 선 긋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 이미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넓게 본다면은, 자, 이미 그렇게 많이 지지를 해주던 이 구간을 깨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투자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성이 나온 거예요. 악재성이 나와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알트코인들, 소형 알트코인들 전부 다 빠지고 있지만, 우리 리플 어때요? 견고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어차피 통화국이나 경제가 침체가 되고 경기마저 안 좋아지면은 뭐예요?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그럴 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과 암호화폐로 몰리게 되는데, 자, 예전에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장주라고 해서 몰리지 않아요. 안전한 기업에 몰립니다. 따라서 금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적으면서 앞날에 대한 재료가 있고 호재가 있는 코인들에 몰린단 말이에요. 특히나 리플과 트론 같은 거는 여러분들 입출금 송금할 때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코인과 코인을 보내서 환전할 때 뭘로 써요? 보통 리플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1분 안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바로바로 송금이 되고 입금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거래소면은 바이낸스에서 리플을 업비트로 송금을 합니다. 그럼 업비트에서 리플을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이래서 송금 시스템으로 지금 모든 거래소가 이 송금 플랫폼이 가운데 안에 있으면 리플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송금을 하고 입출금을 하는 이 코인은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안전합니다. 시장이 안전을 해요. 자, 이런 걸 바로 여러분들 금이라 보면 돼요. 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거나 나라가 망할 때 금값이 내려가나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금이 안전자산으로 채택이 되냐고 제가 항상 말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어떤 나라에서. 그런데 그 나라만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예를 들어서 이게 러시아라 칠게요. 러시아 막 지금 핵 맞았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 이 르브라라고 하죠. 러시아 돈으로. 이 르브라라는 돈을, 그 나라는 지금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면서 돈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르브라를 뭘로 바꿔요? 달러로 바꾸거나 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달러는 뭐다? 미국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웬만한 전쟁이 나면은 달러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어서 달러의 가치도 결국엔 환율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금값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많이 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 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갔어요, 인도를 갔어요, 중국을 갔어요, 일본을 갔어요. 금은 어느 나라에서든 팔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나고 있는 르브라를 일본 가서 팔면은 그게 환율로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플 또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입출금이나 송금 플랫폼은 절대로 위험한 시장일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왜? 돈의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민은행, KB,
우리은행, 뭐 외환은행,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신한은행, 이 은행권들이 만약에 전부 다 파산했어요. 망했어요. 자, 그러면 망하기 직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은행권들이 일주일 뒤에 망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경고를 주면은 이 돈 빼서 어디다가 투자할 거예요? 어디다가 보관할 거예요? 집에다가 쌓아놓으실래요? 자, 아니죠. 쌓아놔도 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곳에 투자를 한다고요, 보통. 그럼 이 돈을 가지고 금이나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금이나 달러, 환율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데 지금 우리 리플이 기축통화의 수단으로 돼서 안전자산으로 채택이 되면서 피신처, 피난처라 그러죠.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비트코인마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리플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증시 스케줄 해당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아까 GDP부터 시작해서 막 모르는 말들 나오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미국 1분기 GDP 이 수정치 무조건 중요하다.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세 차례로 나눠서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비치가 있고 수정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는데 어제는 수정치였다. 그럼 뭐예요? 확정치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발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발표 있어요? 맞아요. 오늘 저녁 9시 30분에는 개인소득, 미국의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잘 들으세요. 이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동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과 소비를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도 보면 지금 미치거든요. 거래 대금이 엄청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영끌족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뭐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선가 돈을 싸들고 오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통일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왜 아까 이렇게 초반에 엔비디아를 설명을 드렸겠어요? 왜 TSMC를 설명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GPU, 이 챗 GPT에 해당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시가총액이 1245조인데 24%가 상승을 했다고요. 여기에 뭐예요? 아까 SK 하이닉스 80조가 가까이 되는데 이 80조짜리도 뭐예요? 무려 일주일 넘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통점은 하나예요. 이 돈 어디서 났는데, 이 무수히 많은 돈, 몇 천조가 하는, 천조 이상이 하는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20% 이상이면은 여러분들 120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120조가 어디서 나와서 이 엔비디아에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겠냐고요. 그만큼 아직 거품이 꺼지지 않았다. 거품이 지금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앞으로 오는 저녁에 무려 2시간도 안 남았죠. 2시간 안에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을 발표를 했는데 어라? 소비가 높아지고 소득은 그대로네. 그리고 특히나 뭐예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자, 다음 주에 이렇게 보시면은 5월 취업자 변동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어요. 조사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고용까지 괜찮네 싶으면은 금리 인상합니다. 무조건 금리 인상해요. 이게 0.25가 됐든 일단은 우리는 동결을 예상했지만 시장에서 기대값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시장은 하락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개인소득과 미국의 개인소비지출을 발표를 하고 다음 주에 취업자 변동까지 지표 발표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에 뭐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6월달로 넘기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자, 보이시죠? 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 데드라인이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누가 발표를 해요? 맞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자 제니 넬런 장관이죠. 제니 넬런 장관이 6월 1일부로 부채 한도에 대한 이 국가 디폴트에 대한 사태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힘들다, 어떻게 메꿔보려 했지만 메꿔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우린 디폴트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면 증시 그대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안 좋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두 번째 경우수가 있습니다. 발표 안 합니다. 그냥 연장, 무기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미룬다는 거죠. 미루게 되면 더 뭐예요? 공포감은 극도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3번의 차례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님과 상원 하원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말이 맞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디폴트 하겠다는 겁니다. 디폴트를 하겠다. 그리고 디폴트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데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지금 상황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고 진정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미국은 항상 국가가 힘들 때 결국에는 이 버블을 잡기 위해서는 디폴트를 해왔습니다. 그거를 팩트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디폴트가 안 나고 그냥 계속 무기한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주식 같은 이러한 시장에 돈을 연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은 주식도 폭락을 하고 부동산도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수익 보다가 손실 보면은 오히려 수익도 내 돈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그때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수급이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지금의 엔비디아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TSMC라든가 모든 수급이 전부 다 암호화폐로 몰린다. 그런데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서도 잡주들에 몰리는 게 아니라 리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트론, 이런 입출금 및 송금 시스템 관련주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홀딩을 하고, 공포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지금 6월달 말고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전부 다 지금 일정이 나와져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다음 주는 휴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내 미국과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도 휴장이에요. 뭐 대한민국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뭐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그리고 영국 증시 마찬가지로 스프링뱅크 홀리데이, 이러한 이유로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지금 주말 월요일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증시 스케줄 캘린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선물 시장에서 롱 상승에 베팅을 하고 숏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 레버리지 상품 선물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나 이것 또한 선물, 여기 보이시죠? 코인 시장에서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공시 나오는 이 해당 공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지금 롱의 비율이 얼마나 좋은지, 숏의 비율은 왜 좋은지, 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이유가 나오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현물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해외 시황, 국내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공시를 보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사이트의 핵심은 미리미리 6월달 다음달, 7월달 다다음달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지표 발표 일정들이나 코인 시장에서 왜 상승을 하고 왜 하락을 할지 지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 이벤트에 대한 일정까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무조건 저장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 분 한 분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한 분 한 분 영상이 끝나자마자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한 번만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공시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실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위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롱과 숏,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필히 이 선물 공시창을 클릭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 현물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증시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시 사이트가 또 한 곳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는 기업의 CEO들이나 해당 기관 투자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고 정부에서도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일반 기자나 개인들이 절대로 공시를 올릴 수 없는 그런 공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상단에 보시는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자 이렇게 리플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막 CEO 공시나 실시간 공시도 나오고, 자 재판 SEC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 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전망 등등 모든 공시들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맨 처음부터 재판에 대한 SEC와의 소송에 대한 일정, 그리고 이거 재판 일정 나왔습니다 자꾸 물어보시는데, 재판 결과 일정 나왔기 때문에 꼭 보셔라. 왜냐? 재판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뀐 업데이트된 재판 일정 날짜 꼭 확인하시고, 이 해당 공시 사이트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했듯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다 몰려들기를 하고 있고, 코인으로 왜 몰려드냐?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캐피털과 이 뱅크런에 대한 금융 위기로 인한 암호화폐에 전부 다 쏠리고 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리플이
리플이나 혹은 이더리움에 지금 엄청난 수급이 몰리기 시작을 했다. 특히나 미증시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이러한 해당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 오른쪽 하단 보시면 SEC와 지금 리플에 대한 소송도,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공시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번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드리면서,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을 좀 뒤늦게 보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 공시 사이트 및 교육 영상 안내됩니다 라고 해서 증시 스케줄 볼 수 있는 공시 사이트와 아까 제가 이렇게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결과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많은 공시들을 볼 수 있는 공시 사이트를, 자, 이렇게 카카오톡 단체 톡방 상단에다가 전부 기재해놨으니까요. 들어오시자마자 상단에 여기 화살표 모양 클릭 버튼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은 공시 사이트 총 5곳을 제가 기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셔라. 그리고 따라서 지금 시장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버블이 더욱더 커질 겁니다.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결국엔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증시 스케줄 일정을 알아야 되고, 특히나 지금 5월달 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6월달, 7월달, 8월달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단체 톡방에 아직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 분 이 단체 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나중에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셔야 되거나 못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상사를 겪지 마시고 단체 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과, 제가 항상 무료로 모든 정보를 도움을 드리고 있고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점점점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과 하락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뽕에 취하지 말자. 즉,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급등에 취했다가는 엄청난 손실이 반드시 따라온다. 따라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놔야 내가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계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우리는 위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나중에 위기가 터졌을 때 손실을 보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미리미리 정말 제가 대비하라고 했어요. 분명히나 말씀드리지만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안전자산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즉,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